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채권법의 기본 강의를 할 시간입니다.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의 기초를 좀 체계를 잡아 놓고요. 채권법을 출발하겠습니다. 판택턴의 체계가 채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총칙과 각칙, 강론으로 이어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 채권이 변동하죠. 채권 행위에 의하여 변동하게 됩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의 합성어죠. 그런데 이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발생. 채권의 발생을 강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뽑아냅니다. 각칙이라고도 하고요. 발생을 각칙,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발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계약. 법률행위 중에 채권의 발생은 계약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발생인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발생인가, 법 규정에 의한 변동이다라고 하면 사무관리가 있고요. 자, 부당이득이 있고요. 불법행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있고요. 계약에는 14가지 전형적 계약, 유명계약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민법 개정으로 여행계약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15가지 계약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14가지, 15가지 계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매매, 임대차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채권의 총론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겠죠. 채권 총론, 그렇죠. 채권 총론이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총론에서는 채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부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행해야 될 급부, 행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급부, 그 채권의 목적은 급부라고 표현합니다. 급부. 그러한 이 채권의 목적이 무엇인가? 채권의 채권의 개념하고요,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건 좀 기본적인 사항으로 공부할 수 있겠고요. 채권의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특정물 채권이 있고요. 불특정물 채권 또는 종류 채권, 종류물 채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정한 수량과 종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물이 이제 특정되면, 종류 중에서 종류물이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화 되는 것인데, 여기에 금전 채권인지, 자, 이자 채권인지, 선택 채권인지, 선택 채권의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특정물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어느 시점까지 존재하느냐라는 법조문, 그런 쪽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효력이죠. 채권의 효력. 채권이 어떤 힘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강손해, 그래가지고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 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일단은 이 채권을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이 완전히 곤란해진 이행 불능이 있고요. 자, 이행 지체가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고의과실 귀책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은 이제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평가하고요. 채권자가 지체하는 거죠.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는 좀 학설에 대립이 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인지 법이 정한 법정 책임인지 거기에 좀 대립적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효력적인 측면,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제 강제 이행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계약의 해제, 이 세 가지가 채권의 효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이제 들어가야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채권에 있어서 효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강제 이행, 이건 뭐 고의 기책 사유를 묻지 않고 이제 강제 이행, 그 고의가실 기책이 요건이 아닙니다. 강제 이행에. 그런데 그 강제 이행을 할 때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존적 측면, 책임재산 보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봐야죠. 채권자 대의권이 등장하고요. 채권자 취소권이 등장하는데요. 채권자 대의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은 노무사 시험에서 채권법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라는 영역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채권이 다수 당사자가 될 때,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분할 채권인지, 분할 채권, 불가분 채권인지, 불가분 채권, 그리고 연대 채무인지, 연대, 보증 채무인지, 뭐 보증이나 연대 쪽은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변제, 자, 변제에 가서는 변제자 대의 쪽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 그리고 이제 뭐 공탁, 상계, 채권 채무가 서로 엇갈릴 때 퉁치자, 이런 게 상계, 그렇죠? 그리고 면제, 면제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죠. 면제. 그리고 이 면제, 뭐 혼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가 1인에게 기속됐을 때, 뭐 사라지는 현상, 채권 어떤 이것을 혼동,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 사유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경계 같은 것도 있죠. 경계, 경계 계약을, 구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키자라고 하는 경계는 계약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채권의 소멸적인 측면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이 상계는 상계 적상이 있어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 적상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 좀 의미 있게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계약도 또 총론, 계약 총론, 계약 강론으로 또 여기가 15가지 강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계약의 총론에서는 계약이 무엇이냐의, 그리고 이제 뭐 약관의 규제 같은 것들, 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성립하는지,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데, 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쪽은 좀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계약의 효력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요. 계약의 효력에 3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 이연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동시, 이행, 항변, 이런 것들, 이연, 부담, 후발적 불능일 때, 당사자에게 규칙이 없을 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이제 계약만에 독특한 소멸 사유다라고 해서 소멸, 계약의 독특한 소멸, 여기에서 해제와 해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뭐 이런 편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채권의 목적 공부하고, 채무불이행 공부에 들어가고, 효력 공부하고, 책임재산 보전,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죠. 강론 들어가면 강론에서 성립, 효력, 소멸,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계약의 론들을 공부하면 계약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